옛날부터 있었음을 밝혀낸 것이다. 여기엔 신라가 생산한 직물 가운데 면과 견을 합성한 면주포가 등장한다. 삼국사기가 없었다면 알아낼 수 없었을 내용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려시대 문익점이 목화를 전래하기 이전까지 한민족은 면섬유를 생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라 사람들이 이 당시 이미 면을 생산했고 또 실크와 합성섬유를 만들고 또 면으로부터 솜을 생산해서 옷에다가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삼국의 제도, 풍습, 전쟁 인물 등 수많은 정보를 수록한 삼국사기. 삼국사기는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로 들어가는 창이다. 이 고대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또 방대한 역사책인 삼국사기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 쓰여진 때로부터 오늘까지 800년이 넘도록 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 비판 중에 하나가 김부식이 역사 기록을 조작하고 날조했다는 지적입니다. 삼국사기를 쓰면서 이 기본 자료로 삼은 다른 여러 역사 기록들을 자기 주관에 따라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비판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부식이 자료로 삼은 일련의 이 역사적 기록들이 단 하나도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때의 기록이 어떤 것인지 짐작하게 하는 유일한 단서가 바로 이규보가 쓴 동국 이상국집안에 들어있는 동명왕편입니다. 이규보는 서문에서 이 동명왕편을 구삼국사라는 이 삼국사기 이전의 기록들을 토대로 썼다고 언급을 해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규보의 동명왕편과 삼국사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것이 이규보의 동명왕편의 한 대목입니다. 7월에 홀령에 검은 구름이 피어 7일 만에 운무가 거치고 성곽 궁실이 자연히 이루어져. 이 대목이 바로 삼국사기에도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보겠습니다. 4년 4월에 운무가 일어나 사람이 7일간 색을 구분 못하였다. 7월 성곽과 궁궐을 지었다. 어떻습니까? 이 동명왕편은 전설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적고 있는 반면 이 삼국사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식은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전설적인 이야기를 역사 기록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부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은 재상의 반열에까지 올랐던 당대 최고의 권력가였다. 그가 활동한 것은 12세기. 거란의 요, 송, 고려의 안정된 삼각구도는 여진족이 세운 금의 등장으로 깨지고 있었다.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로 고려조정은 요나라와 금나라 사이에서 여론이 양분되기 시작했다. 이때 김부식은 강력하게 급부상하는 금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것보다 화친하자는 태도를 취한다. 명분보단 실리를 택한 것이다. 그 무렵 고려엔 중대한 사건 하나가 발생한다. 왕실을 개혁하고 오랑캐구인 금나라 정벌을 위해 서경천도를 단행하자는 묘청이 난을 일으킨 것이다. 금나라와의 전쟁보다는 왕권 강화를 통해 민생안정을 추구했던 실리주의자 김부식으로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었다. 결국 묘청의 난은 김부식에 의해 진압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두고 근대사학자 신채호는 김부식이 사대주의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역사를 식민지 시대를 청산할 투쟁의 방법으로 삼은 신채호는
김부식 때문에 조선의 강토가 줄어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부식의 사대성 논쟁은 바로 여기서 출발했다. 신치호 선생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자주성을 잘 발양한 것이 묘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묘청의 서경운동을 진압한 총책이 김부식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김부식에 대한 신치호 선생의 그 평가, 이러한 것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김부식 그리고 삼국사기에 대한 사대성의 규정이 고착되었고, 이것이 별다른 깊이 있는 검토 없이 그냥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국 성리학을 받아들인 유교 중심의 조선시대 학자들은 어떠할까?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읽으려면 잠이 올 뿐이라고 혹평하기도 하고, 중국 사서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모아 사상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중화주의를 극복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의견은 또 달랐다. 도리어 중국 사서를 그대로 베끼어 자주적이지 못하다는 정반대의 지적을 하고 있다. 결국은 삼국사기나 김부식에 대한 이 향후의 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평가자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의 사회경제적 처지, 자기 관점에서 본 삼국사기의 모습, 결국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이든 삼국사기나 김부식에 대한 평가는 그들이 처하고 있는 시점을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부식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삼국사기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이강래 교수는 김부식의 정치적 태도로 삼국사기가 재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삼국사기는 크게 역사적 사실과 사론으로 나눌 수 있다. 논왈로 시작되는 사론은 김부식이 자신의 의견을 적어놓은 것이다. 그중 한 대목을 살펴보자. 신라의 동성동본 혼이 중국의 예법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무조건 중국 예법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밝혀두었다. 왕의 업적을 기록한 대목에 본기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본기는 중국 황제의 기록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고려사, 본기 대신 제후의 기록이라는 세가로 대신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 고기와 중국 기록이 상반되는 대목에선 거의 예외 없이 고기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 또한 편찬자들은 고집스러울 정도로 우리 것을 강조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신라에는 초기에 왕의 명칭이 거서간, 차차홍, 니사금, 마립간,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식 왕호인 왕,